민정수석 부활시켰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주현을 임명했다. 재밌습니다. 민정수석실을 없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잘한 일인 것처럼 자랑을 하고 했었는데 이걸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왜일까? 이것 때문에 의견들이 많습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김주현 전 차관 사법연수원 18기 요게 중요합니다. 자, 김 전 차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박근혜 정무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지금은 김앤장 변호사. 박근혜 정부 때 출세하고 끝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다시 끌어들였다. 자, 민정수석실을 역대 정부에서 운영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저는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정수석이 민심 청취 기능? 아니죠. 민정수석은 검찰 장악. 역대 정권에서는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들을 민정수석으로 뽑았어요. 이번에도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 18기. 자, 그래서 나오는 시나리오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또 이 기자들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때 이제 뭐였냐. 사법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시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민정수석실 한 거 아니야. 이 질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실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심 청취하려고 만듭니다. 아무도 안 믿죠? 민심 청취하는데 민정수석실이 굳이 필요할까? 요즘 세상에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법리 따라 신속 엄정 수사. 뜬금없이 존재감 제로였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올백 사건 수사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신속? 이제 와서 하는데 무슨 신속 같은 소리. 자, 이러면서 이거 약속 대련이다 이씨. 말도 안 돼. 이걸 믿니? 검찰을 믿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아니다. 이거 뭔가 기류가 이상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신속하고 엄정하게. 요거는 그냥 늘상 하는 말인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보통은 하나마나한 소리를 할 때는 법과 원칙이라는 말을 검사들이 습관처럼 씁니다. 근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 엄정 수사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또 뭔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 방어용 아니냐. 그러자 수사팀의 수사를 지켜봐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원석이 언제 그러면 이런 말을 썼을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 김혜경 기소 불가피 요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10몇만 원 갖다가 기소했잖아요. 비판이 일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이 법인카드 유용과 쌍방울 대북 송금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거를 같이 수사를 하고 있는 곳인데 왜 이거를 기소할 수밖에 없었는지 막 설명을 하고 변명을 하고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질문하니까 법 절차에 성역 없다, 특혜 없다, 혜택 없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원칙대로 처리할 거다. 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잡을 때 증거와 법리라는 단어를 썼었다. 그래서 이거 약속 대련 아닐 가능성이 있다. 법과 원칙이라고 하면 늘 하는 말인데 증거와 법리? 이거는 이들만의 뭔가 신호 아니냐. 이렇게 나오니까 민정수석을 둔 거 아니냐라는 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 그러니까 검사들만의 신호 같은 거. 증거와 법리하면 내가 제대로 수사해서 이거 잡아넣는다. 이런 얘기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라는 건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의견의 일종인데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게 약속 대련인지 아니면 진짜 윤석열을 치려고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스스로 변한다? 그걸 믿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약속 대련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김건희 디올백 이거는요. 수사를 하면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럼 이거 어디까지 엮어가야 되냐면 뇌물죄로 엮어가야 됩니다. 제3자 뇌물죄. 대통령 아내한테 준 이 가방은 대통령에게 준 것이다. 윤석열이 최순실과 박근혜를 엮었듯이 이렇게 엮어야 되는 건데 그냥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으로 해봐야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렇게 털 것이다. 그럴 확률이 높죠. 잘못은 했지만 처벌할 수 없다. 이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요런 만평도 있죠. 전담팀 구성, 김건희 여사 의혹 철저 수사. 4년 넘은 주가 조작 의혹 딱 하는데 뒤에서 이거 명품 가방 수수. 빡! 요런 만평도 있고. 그런데 자, 일견에 있는 설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김주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18기예요. 사법연수원 18기. 지금 검찰총장은 27기입니다. 한참 선배를 민정수석으로 앉혔다. 자, 그리고 이원석은요, 한동훈하고 동기예요.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1969년생이고 나이도 김주현이 훨씬 많고 기수도 한참 위에요. 그리고 이원석은 한동훈하고 동기고 한동훈 라인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싸움이 붙은 거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올백 수사를 하겠다, 수사팀을 만들고 증거와 법리대로 수사하겠다고 얘기한 걸 가지고 이건 진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고 있죠. 그러자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9기수나 위의 선배인 김주현을, 그리고 박근혜 정부 사람이었던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검찰을 장악하라, 오더를 받고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설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약속 대련일 수 있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저렇게 막 하는 게. 근데요, 약속 대련이 똑똑한 애들 사이에선 잘 돼요. 이 정권은 애들이 능력이 너무 떨어져. 무능하고 멍청해. 약속 대련 하다가 삐끗하는 수가 있습니다. 약속 대련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권은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 김건희 터는 척 할게요 했다가 진짜 털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검사들은요, 검찰에서는 이 소수의 특수부 라인들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이들이 실제 권력이 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그 많았던 권력들, 이게 다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라인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도 이미 돌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검찰을 완전히 조져놨다. 권력에 적당히 붙어 먹어야 되는데 권력 그 자체가 되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다 드러났고 검찰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특혜들이 다 드러나 버렸어. 그래서 지금 검찰 내에서 윤석열을 친다, 이런 설도 도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검찰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 한명숙 전 총리 엮어서 집어넣은 인간이 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는 조작에 능한 이런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을 왜 뽑았냐? 말술이라고 합니다. 네, 말술. 빼는 법이 없다, 먼저 일어나는 법이 없다, 두주불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내 스타일이야 하고 뽑은 것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윤석열 정권에겐, 윤석열에겐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시켜? 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임기가 그렇게 오래 남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김건희 디올백 사건 수사하겠다라고 나서고, 약속 대련처럼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딱딱딱 김건희를 털어주면 좋은데 거기서 한번 삐끗하는 순간 안 하면 그만인데, 자, 이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가 뭔진 모르지만 그냥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냥 특검 가면 돼요. 진짜로 한동훈이 윤석열을 치기 위해서, 김건희를 치기 위해서 이원석과 함께 후위를 도모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아니다,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검찰이 무슨 윤석열을 치니 말도 안 된다 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기자회견 한다고 하죠. 내일 모레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한다 그러는데 뭐라 그랬냐? 먼저 집무실에서 지난 2년 정부 국정운영 기조 정책 추진 상황을 국민들께 설명드린 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 뭐냐? 자화자찬 깔아놓고 기자회견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대통령께서 언론과 소통, 접점을 넓히겠다고 하셨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을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취지다. 오해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가관일 거예요, 아주. 예, 속 터지는 기자회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한다고 봐요. 언론에 노출되고 계속 말을 많이 할수록 윤석열의 바닥이 드러나거든요. 자, 가능한 모든 주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최상병 외압번, 김건희 특검, 이런 것도 질문이 들어갈 거다. 기대하겠습니다, 기자들. 자,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였나요?
이런 기자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싸가지가 없었던. 그리고 지금 청와대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나? 국민의힘에서 일하고 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청와대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기자들. 이런 기자. 이번 기자회견에 등장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이팅!